안녕하십니까.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문근식입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황해남도 보위부 장교로 근무하다가 2016년 바다를 헤엄쳐 귀순에 성공한 보위부 장교 출신 탈북민 이철은 씨와 북한 군대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9월 18일 서해 해상으로 헤엄을 쳐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찾아온 이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에 계실 때 네네. 보위부 장교였다는데 보위부가 어떤 거예요? 탈북민분들이 가장 많이 욕을 하죠. 게슈타포 뭐 그런 겁니까? 뭐 그런 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북한 치안을 유지를 위해서 북한 인민들이죠.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통제 기관이니까 감시 정찰 임무네. 그렇죠. 북한 주민들의 사상 동향 장악을 하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그 사람들의 사상이 어떤 건지 알아보려고 하니 뭐 이것저것 방법과 수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아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북한 분들이 이제 월경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그런 쪽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보위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인식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보위부 장교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북한 시스템은 뭐 우리나라처럼 뭐 공채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 시험 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는 없고요. 저도 아버님께서 보위부에 계셔가지고 군대도 보위부에서 군복무를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이제 보위부로 간 케이스고요. 많은 사람들은 토대가 어느 정도 괜찮고 하면은 이것도 뇌물이 또 나오는데 또 뇌물 주면은 보위부에 입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황해남도에 이제 보위부에 입대하려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1,000부터 $2,000 사이면은 입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특별하게 뭐 보위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질이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특별히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뇌물은 전 세계를 통한다 했어요. 그런가요?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죄책감 갖지 말고 아무튼 뭐 사랑의 불시착 이런 영화 보면은 보위부 하면은 군인들도 상당히 꺼려하잖아요. 네. 저 사람 노른다 도망가고. 그런데 진짜로 그래요? 좀 외면은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상 동향을 장악해가지고 안 좋다고 하면은 뭐 감옥도 보내고 뭐 정치범 수용소도 보내고 하니까 인식이 좋을 수는 없죠. 이제 사랑의 불시착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요즘 사랑의 불시착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제도 보고 처음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보위부의 파워를 너무나도 과장시킨 거 아니야?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드라마일 뿐이다. 그렇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장마당은 북한에서 근대에 들어서 도입된 거고 질서가 그냥 자유분방하니까 이렇게 우리 생각하거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감시해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보위원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장에 나가는 사람들 자체도 자기 집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민반이라는 것이 또 소속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인민반에서 그 사람들이 뭐 장사를 계속 365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후 2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쫙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여유 있게 움직이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알아보고 통제하는 거지 시장까지 나가가지고 다 그거 할 수는 없습니다. 여론을 수집해가지고 요즘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렇죠. 장안의 화제가 이런 것들이더라. 뭐 이런 얘기다 이거죠. 그걸 보위원들이 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 공식적으로 이제 북한의 이제 국가보위성에 다 등록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민간인으로서 누가 정보원인지 모릅니다. 서로가 가족 속에도 이제 정보원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평상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알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하고 그렇게. 그러면은 보위부면은 그래도 남들이 선호하는 부서인데 군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안 되겠다 내려가야 되겠다 남한으로 탈북하게 된 결심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한국으로 제가 국정원에 와서 처음 조사하시는 분이 질문이 그거였어요. 보위부에서 잘 살았는데 왜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뭐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뭐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한국 TV도 보고 삐라도 보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부터 세계관이 형성되면서부터 비교를 조금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TV도 보면서 저게 진짜인가? 처음엔 솔직히 무관심, 두 번째는 적대감, 세 번째는 동경심으로 바뀐 그 시기 시작인 거지. 단계별로 좀 바뀌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그 군대를 나갔는데 원산 항보입으로 나갔어요. 그 원산 항보입에서 이제 2006년도, 2009년도를 비롯해가지고 그 시기에 대한접지사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북한에 쌀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예. 그때 제가 대한민국 국민을 처음으로 만난 겁니다. 미디어로 보던 사람은 그때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원래 사실은 대화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뭐 70여 년 동안 이렇게 헤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하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 항보입에 있으면 이제 외국 선박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외국인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짓 발짓으로 뭘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처음부터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하는데 뭔가 여기 막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사실은 대화를 못 하게 되는데 많이 물어봤죠.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못 산다고 했는데 쌀은 어떻게 들여오냐. 그러니까 막 어처구니가 없어 하더라고요. 예, 쌀이 없는데 왜 주겠냐.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곡물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김정일 때인데 김정일이가 그 ICBM도 뭐 만들고 뭐 핵도 개발하고 하니까 핵실험도 하고 하니까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갖다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좀 북한에 대해서 내가 교육받은 게 맞나 하는 생각은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TV를 계속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았어요? 남한 사람들 보면 얼굴도 뭐 잘 먹게 보이고 옷도 잘 입고 다니잖아. 그거는 북한에서도 TV 나오는 거 보면은 다 조작된 거잖아요. 북한 방송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죠. 조작하는 걸로? 세트장에서 하고 뭐 그리고 멀쩡한 사람들 데려다가 하는 걸로처럼 보이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적개심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근데 동경심이 생겨서 보기 시작을 하니까 옆에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리얼 밖에서 하는 거네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전전 박근혜 대통령님의 강복절 추사를 제가 집에서 TV를 보게 된 겁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할 때? 그렇죠. 네, 그때 2016년 8월 15일이었는데 그날 제가 본방은 못 보고 재방을 봤겠죠. 9월 달에 9월 15일 날 제가 봤으니까 9월 15일 날 그걸 보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북한 주민들 그리고 간부들 새로운 길은 열려 있다. 뭐 자유 대한민국으로 찾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이 오라니까 이게 머리가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우리 남한에서는 뭐 준비도 없이 통일 준비도 없이 그냥 통일은 대박이다 해가지고 뭘 가지고 하냐 그래가지고 비난을 받았는데 그러게요. 그게 임팩트가 있었네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그런 무슨 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는 어쨌든 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제 친구한테 가자고 했던 거죠. 그러면은 뭐 어디로 해서 갈 건가, 육로로 갈 건가, 해상으로 갈 건가 이런 뭐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네요. 탈북의 이제 계획이. 그렇죠. 네, 그때부터 세워지기 제 친구한테 시작했네. 이야기하고 3일 동안 준비를 한 거죠. 제 친구는 일반 북한 주민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이동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초소를 통과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살던 지역인 황해도 지역에서 강화도 말도가 이렇게 바라 보입니다. 그 말도가 그 해병대가 있는데 낮에 보면 태극기 날리는 것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빨리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수용을 해서 가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몇 킬로미터라는 거 예상을 했어요. 거기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한 2km? 기껏 봐야 2km. 모르는 게 약이네. 그렇더라고요. 모르고 출발해서 끝나 계속. 네, 맞아요. 그게 뭐 6km인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4km인지 6km인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탈북하면서 이제 보니까 대한민국 군 정보력이 뛰어나다 이런 걸 느꼈다면서요. 네. 뭐 어떻게 그런 걸 뭐 그때 당시 몰랐는데 조사받을 때 놀랐어요. 저희가 이제 해안가로 나와가지고 탈북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 했더니 그 북한의 어느 지역까지는 우리 열감지 시스템, 열감지 장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다 물로 들어올 때도 그 최초로 만났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에이 그랬대요. 뭘 주술로 들어왔겠지 했는데 점점 오더래요. 아유 이거 뭐야?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냐? 이거
수영으로 오는 놈은 없었대요, 거기 길로. 경계 시스템으로 이제 열 감지를 해가지고 그걸로 보고서 그다음에 그 녹화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는데, 야, 이거 우리가 출발하는 걸 벌써 다 알고 있었다고. 너무 놀랐죠. 예. 아무튼 어렵게 왔는데 야 이제 탈북했다 살았다 이 기분이 어떻다 뭐 느꼈을 거 아니에요. 해안에 도착해서 탈북했다 뭐 그때의 느낌이라든지. 처음에는 솔직히 이게 맞나 하고 조금 약간 후회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이제 해군 뭐 그리고 뭐 UDT 그다음 뭐 어디라고 했지? 해병대 뭐 이렇게 지금 마중 나왔거든요. 저희가 오는 거를 이미 전에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장비가 이제 열 감지 장비잖아요, 말 자체로. 근데 물에 너무 오래 있다니까 저체온으로 열 장비가 이제 그 희미하게 없어졌대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낮에 이제 무인도에서 나왔으니까 그 또 다시 보고해가지고 저희가 또 오댔는데 이제 왔는데 귀순님이 까더라고요. 귀순이라고 했죠. 그래서 배에 올라탔는데 뭐 물론 뭐 거기에만의 이제 그 시스템이 있겠죠. 뭐 포박을 하고 눈 가리고 그리고 뭐 배 가판에다 머리 들이박고서 발로 밟고 총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존심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히 왔네 하는 생각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는 해군 출신인데 제일 싫어하는 게 수영이거든. 그래서 6km를 수영해서 왔다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아무튼 아닙니다. 축하드리고 좀 온지는 됐지만은 그래도 남한 사회라는 게 또 정착하기 쉽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은 탈북할 때까지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한에서 적응하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